안녕하세요. 마름모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오늘은 마름모코어 시즌 3의 세 번째 시간이죠. 에너지의 회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도 모르는 내 움직임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에너지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람이 빠져 있는 공이 있고요. 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공이 있죠. 자, 바람이 빠져 있는 공은 서로 가까워요. 공간 안에서 서로 가깝고 바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공은 서로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 바람이 빠진 공을 사람과 비유를 하자면 어떤 모습이 이런 바람이 빠진 공과 비슷할까요? 우선은 좀 병이 있으셔서 아프신 분들은 몸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죠. 그래서 상체와 하체가 좀 가까워지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리고 우리 노화의 과정을 겪는 어르신들 또한 이렇게 상체에 앞도 없고 골반에 앞도 없어서 이렇게 갈비뼈 맨 밑이 뒤로 빠지고, 그리고 우리 골반이 앞으로 밀려 계신 분들도 있지만 골반의 맨 아래 우리 치골, 두덩뼈 이런 부분들이 이 뒤쪽으로 밀려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이렇게 바람이 빠진 공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기력이 없거나 노화의 과정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 또한 이러한 뼈와 뼈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이 가득 들어간 공은 사람과 비유를 하자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우선은 운동선수,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청소년들, 그리고 신생아들이 빵빵한 압력을 가진 이런 에너지들을 떠올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바람 빠진 공에서 바람이 가득 들어간 이렇게 서로 가까워진 이런 구조물에서 서로 멀어져서 자기 위치를 찾는 이런 구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에너지를 생성해야 해요. 자, 그런 이런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채울까요? 호흡으로 채울까요? 아니면 근육의 확장, 이런 부분으로 채울까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 몸에 앞뒤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팔 이음뼈고 하나는 다리 이음뼈예요. 우선은 이 골반 부분에서 앞뒤로 확장하는 힘을 갖는 이 다리 이음뼈는 척추에서 천골과 그리고 꼬리뼈, 그리고 양쪽의 볼기뼈로 나눌 수 있어요. 볼기뼈는 장골, 그리고 좌골, 치골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 뼈의 형태는 이렇게 앞뒤 확장이 된 마름모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리고 팔 이음뼈 역시 몸통 위에 얹혀져 있는데 두 개의 어깨뼈, 견갑골, 그리고 앞쪽으로는 쇄골, 빗장뼈와 복장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또한 이렇게 마름모 형태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마름모가 이렇게 좁은 마름모가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확장된 마름모를 가질 때 에너지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원통형이 있죠. 이 원통형, 앞과 뒤의 중심선에서 서로 멀어지는 이런 이미지가 바로 사람 몸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확장하는 이런 힘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근육의 결을 보면 척추 쪽에서 좌우에 이 옆선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이 앞쪽에서 좌우에 이 옆선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근육은 앞과 뒤의 중심에서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로 향하는 힘이 동일한 힘으로 같은 힘을 쓰게 될 때 이 중앙은 균형 잡힌 힘을 갖게 되는데 이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이 힘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힘은 이 골반 바닥부터 이 콧속까지, 그러니까 꼬리뼈부터 목뼈까지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면서 이 모든 공간에 압력을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옆선이 균형 잡힌 힘으로 중력선에 대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잡아당기는 다리 이음뼈와 팔 이음뼈는 이 엉덩관절을, 그리고 이 윗팔의 두 갈래 근고랑을 우리 중력선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신생아들은 속근육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고, 이 힘, 앞뒤로 향하는 힘이 이 엉덩관절과 윗팔, 이 두 갈래 근고랑을 잡아당기면서 이 M자 다리와 W 모양의
팔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우리 신생아들은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뼈가 자라나면서 이런 근육들도 같이 길어지면서 서로 반대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속근육들이 이 성장이 끝날 때까지 활성화되는데, 우리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더 이상 뼈가 자라나지도 않고, 그리고 근육이 서로 반대로 길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속근육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들을 보면 이 속근육들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아서 구조물들이 가깝게 되죠. 특히 이 맨 밑에 있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또 골반의 맨 밑에 있는 치골이 뒤로 내려가서 뒤로 더 이상 멀어지면서 활성화되는 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연세가 드셨어도 이런 활성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은 중국 분이시고 모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에너지가 좋다라는 인상을 갖고 계시죠. 연세가 드셨어도 노화의 과정을 겪고 계셔도 속근육을 다시 살리시면 바로 이런 에너지를 가지실 수 있으세요. 자, 속근육은 자세 근육이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뒤로 가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면 이 힘으로 우린 자세 교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으로부터 균형 잡힌 에너지를 갖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근육부터 활성화되어서 움직일 준비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겉근육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댓글을 보면 이 글을 쓰신 분도 70대세요. 그래서 많은 운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몸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척추 중심, 이 골반에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이 있죠. 어떤 운동을 해야 속근육이 활성화되나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해서 속근육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속근육을 앞과 뒤로 멀어지게 하는 명령을 이 근육한테 직접 내리셔서 좌우의 균형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면적도 맞추시고 높이도 맞추시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서 바로 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력이 좋은 이런 속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다른 운동을 하실 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댓글을 보면 전에는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얼마 정도를 해야만 운동이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 마름모 코어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이 속근육을 서로 반대로 향하는 이 바로 서는 것조차 엄청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로 속근육을 키운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할 때 그 다른 운동들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움직임이 된다라는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앞뒤 확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시켜서 다시 나의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뒤로 향하는 척추는 얼만큼 이동을 해야지 회복되는 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척추는 우리가 바로 서 있는 복숭아 뼈로부터 모든 척추의 급돌기가 뒤를 향해야 에너지가 생성되는 위치에 갔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척추가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앞뒤 확장을 해야 하는지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